여보, 혹시 당신 오늘 내 지갑 만진 적 있어? 아니, 내가 당신 지갑을 왜 만져? 무슨 일인데? 뭐 없어지기라도 했어? 아니, 내가 오늘 시댁 내려가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리려고 50만 원 현금을 뽑아놨었거든. 봉투가 마땅한 게 없어서 일단 지갑에 현금채로 넣어놨는데 아까 나오면서 어머님 용돈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좀 비더라고. 그래서 30만 원밖에 못 드렸어. 나는 지금까지 당신 지갑에 손을 대본 적이 없지.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 그럼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어머님 댁 출발하기 전에 ATM기에서 50만 원 뽑았거든. 원래 내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딱 50만 원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비었는데 그래? 5만 원짜리 3장이 없어졌더라고. 35만 원밖에 없길래 그렇게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어머님한테 30만 원만 드렸어. 누가 당신 지갑에 손을 댔으면 돈을 다 가져갔겠지. 바보도 아니고 도둑이 어떻게 15만 원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어디 다른 곳 들른 적도 없거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까 작은 방에 도련님 들락날락 거리지 않았어? 내 가방이랑 우리 짐 전부 작은 방에 넣어뒀잖아. 아마 그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그럴걸? 에이, 그래도 설마 내 동생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생사람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 그럼 진짜 그 돈이 어디 간 거지? 아까 우리 엄마한테 과일 사갔잖아. 그때 과일 가게에서 당신이 돈 쓰고 깜빡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확실하게 아니야. 생활비 카드로 계산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냥 잊어버려. 어차피 우리 엄마한테 용돈으로 드리려고 했던 돈이잖아. 다 용돈 드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이제 와서 다시 찾을 수도 없잖아. 1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속상하네. 내가 요즘 정신을 딴 데 두고 다니나 봐. 뭔가 다른 곳에 쓰고 착각했겠지.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어. 처음 제 지갑에서 돈이 사라졌을 때만 해도 그냥 제가 착각한 줄로만 알았어요. 어디 다른 곳에 썼겠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시댁에 방문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5장 중에 3장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 시댁에는 올해 34살의 백수 시동생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짧게 1년 정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2번 했었고 직장 다니는 건 본인 적성에 안 맞다고 하는 바람에 시부모 돈으로 카페도 차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페 역시 1년 반 만에 가게 월세 보증금까지 홀랑 다 까먹고 망해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2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에서 쫓아내던지 시부모님의 결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댁에 가면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는 시동생을 볼 때마다 제 속이 답답해서 화딱지가 나곤 했습니다. 아직 한참인 30대 나이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는데도 시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놀고 먹는 모습을 보면 내 동생이 아니라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돈이 사라졌을 때부터 시동생을 가장 먼저 의심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동생인데 강하게 추궁하진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만히 있었더니 범행이 점점 대범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 없지? 무슨 일인데? 뭐 없어졌어? 아니, 내 지갑에서 카드가 한 장 없어진 것 같은데? 카드? 무슨 카드인데? 무슨 카드는 무슨 카드야. 신용카드지. 평소에 잘 안 쓰는 카드라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 그래, 잃어버렸으면 누가 카드 긁었을 때 문자라도 왔을 거 아니야. 내가 결제 문자 알림 신청 안 해놨던 것 같아. 아, 어쩌지?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 마지막으로 그 카드 어디서 썼는데? 안 쓰는 신용카드를 뭐하러 만들었어? 나 인터넷으로 물건 좀 살 게 있어서 쓰던 거지. 안 쓴 지는 한 달도 넘었을걸? 일단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봐. 그리고 분실 신고해서 막으면 되잖아. 아, 맞다. 알겠어.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일단 카드 회사에 전화부터 할게. 아, 어쩌지? 내 카드 훔쳐간 놈이 벌써 여러 번 긁고 다녔나 본데? 진짜?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뭐 얼마나 썼는데? 벌써 50만 원 정도 긁었나 봐. 방금 카드 사용 내역을 이메일로 받아서 확인했는데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 아니, 그게 아니라 50만 원 좀 넘게 쓰긴 했는데. 전부 PC방, 술집, 밥집 이런 곳에서 며칠 동안 긁고 다녔네. 진짜 돈 없는 사람인가 보다. 어차피 요즘 CCTV 다 있는 세상인데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카드를 우리 엄마네 집 근처에서 잃어버렸나 본데. 카드 긁고 다닌 곳이 전부 우리 엄마 집에서 가까운 곳이야. PC방도 엄마네 집 아파트 단지 건너편이고, 식당도 그렇고 술집은 그 근처 번화가의 먹자골목이고. 당신이 지난 주말에 어머님 댁 갔다가 카드를 거기서 흘렸나 보네. 그거 주운 사람이 막 긁고 다니는 거고.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여기 식당이랑 PC방은 내가 예전에 내 동생이랑 자주 가던 단골집이거든. 혹시 아니겠지? 그럼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봐. 괜히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당신이 돈 없어졌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 자식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 전화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진짜 도련님이 훔친 거면 이참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 돼.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실대로 전부 말씀드려야지. 진짜 모르는 척하고 경찰에 확 신고를 해버릴까? 빨간 줄 긋고 콩밥 먹게 만들어? 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난 진짜 어떤 방법으로든 도련님 정신 차리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벌써 집에서 아버님한테 용돈 받고 놀기 시작한 지가 몇 년째야. 어머님이 너무 도련님을 싸고 도는 것도 문제라니까? 일단 전화해서 확인부터 해야겠다. 그래, 잘 이야기해봐. 남편이 시동생한테 카드 가져갔냐고 물었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에 결국 자백을 했고 남편이 바로 시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전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못난 둘째 아들을 감싸고 돌면서 동생한테 용돈 한번 챙겨주지 그랬냐고 하셨지만 문제는 아버님이었어요. 평소에도 둘째 아들이 백수로 지내는 걸 못마땅해 하신 아버님은 이번만큼은 화가 단단히 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반지하 방을 얻어주고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쫓아내셨어요. 시동생은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에는 물류센터 일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집에서 놀고 먹는 다 큰 아들을 언제까지 품고 계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동생이 맘대로 긁고 다닌 남편의 카드값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일해서 월급 받으면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갚겠다고 하네요. 제 지갑에서 가져간 돈도 2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 돈 훔쳐간 건 끝까지 자기가 아니랍니다. 이제 와서 증거도 없고 뭐라고 해봤자 어쩌겠어요. 용돈 줬다고 생각할 테니까 진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이었음 진작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김 선생님 전화번호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샛별 어린이집 김 선생님 핸드폰 맞냐고요? 네, 제가 맞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죠? 나 달림반의 최수빈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대체 선생님은 왜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요? 아, 학부모님이셨어요? 저희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린이집 통해서 연락 주시라고 안내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급하게 물어보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 가르치는 선생이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내가 언제 어린이집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바꿔달라 하고 있겠어요? 학부모들 낮에 일하고 바쁜 사람들인데. 아,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린이집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요? 선생님이면 아이를 24시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정도 사명감도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항상 우리 아이 아빠가 애를 데리러 갔었잖아요?
네, 아버님이 자주 오셨었죠. 내가 일 때문에 늦게 끝나서 보통은 남편이 아이 데리러 가긴 하는데,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라서 아까 어린이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평소 옷차림을 원래 그렇게 입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조신하고 단정하게 입어야지. 애들이며 학부모들이 다 보고 있는데. 치마도 너무 짧고 상의가 너무 딱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글쎄요. 저는 진짜 어머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치마도 무릎 아래로 오는 길이었고 오늘 위에 입은 건 블라우스에 가디건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했나요? 노출이 있다거나 보기에 안 좋은 옷차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의도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네?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화장도 진하고 학부모가 엄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아빠들도 볼 텐데.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자주 입던 옷인데 원장님이나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도 문제 있다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괜히 트집 잡고 이상한 시비 거는 나쁜 엄마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점은 말씀하실 수 있죠. 앞으로 저도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어린이집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싫은데요. 나는 선생님이랑 직접 연락하고 싶어요. 우리 애 맡기는 사람인데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직접 판단하고 알아야겠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어린이집 선생님 일을 6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일이 쉬웠던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TV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진상학 부모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정말 이상한 사람이 걸릴 때마다 1년이 힘들어져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대부분의 학부모보다 어린 편입니다. 그리고 키가 좀 큰 편이라 눈에 잘 띄고 골격이 커서 체형이 서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직장이 어린이집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매일 만나는 일이라 보니 제 스스로도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남편이랑 바람났다고 어린이집까지 찾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30대 후반에 배 나온 유부남과 왜 바람을 피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결혼했고 대기업 IT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 키가 185에 운동 좋아해서 군살도 없는데 제가 왜 아줌마들 남편을 꼬시고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니까 남편이 일 그만두고 쉬면서 다른 공부해보라고 하는데 진짜 몇 년간 아이들 보는 게 좋아서 하던 일 자체가 점점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나 수빈이 엄만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우리 애가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는 거죠? 아, 오늘 낮에 수빈이가 친구랑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크게 싸운 건 아니라서 서로 화해시키고 장난감도 순서대로 가지고 놀게 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나 봐요. 뭐라고요? 애들이 싸웠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왜 내가 먼저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당연히 학부모에게 먼저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말다툼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도 해보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법도 배우는 거라서요.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잖아요? 이래도 큰일이 아니야? 대체 아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이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배웁니다. 제가 한쪽 편만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라 생각해요. 누가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싶대? 너 진짜 나이도 어린 것이 꼬박꼬박 말대꾸하네.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옷차림 똑같이 입고 다니더라. 애들 아빠라도 꼬셔서 팔자 고쳐볼 생각이니? 네, 팔자를 고쳐요? 어머님, 말씀에 주의해주세요. 자꾸 선을 넘는 인신공격을 하시면 저도 참고 있지 않겠습니다. 너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두고 봐. 내가 너 하나 어떻게 못할 줄 알아?
우리 동네 맘카페에 애아빠 꼬시는 선생이라고 글 올리고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그뿐인 줄 알아? 시청, 교육청, 국민신문고 전부 민원 넣어서 다시는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줄 알아?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너 같은 인간 한두 번 겪는 줄 알아? 우리 첫째 때도 유치원 선생 몇 명을 잘라봤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데 어딜 겁대가리 없게 큰 소리야? 안 그래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애들이 아무리 좋아도 더는 못 해먹겠네요. 그래, 잘 생각했네. 애들 아빠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꼬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선생질 그만두고 그적성 살려서 남자들 상대하는 일이나 하면 되겠네. 제가 뭐 해먹고 사는지 그것까지 걱정해 주실 이유는 없고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 저희 동네에서 떡볶이집 하시죠? 평소에 종종 시켜 먹었었는데. 제가 어린이집 그만두고 나서도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뭐야? 내가 떡볶이집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수빈이 아버님께서 몇 번 어린이집으로 떡볶이 가져다 주신 적 있거든요. 저도 평소에 자주 배달시켜 먹는 곳이라 알고 있었죠. 그동안 항상 평점 5점만 드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맛있게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존댓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하시던 대로 반말 계속하세요. 말씀하신 민원도 꼭 넣으시고요. 저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거니까 앞으로는 선생과 학부모가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아서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더러워서 더는 못 해먹겠더라고요. 원장님이 요즘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자기가 다 막아줄 테니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냥 남편 말대로 자격증 공부해서 다른 일 할 겁니다. 떡볶이집은 정말로 우리 부부가 야식으로 자주 먹던 집이었어요. 며칠 전에도 또 배달을 시켜 먹었고 별점을 1점 남겨줬습니다. 주변에 아는 친구들한테도 다들 이야기했더니 최근 한 달 동안 별점이 1점만 달리더군요. 어쩐지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길래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떡볶이집 매출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생각난 김에 오늘도 또 주문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일 1층 꽃가게 사장님 맞으시죠? 건물 관리인입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로? 이번 달 관리비는 벌써 입금해드렸을 텐데. 아니요,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꽃가게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할머님이 한 분 계시죠? 할머니요? 손님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가셨다는데. 저희 시어머님이요? 네, 자주 가게에 오시기는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건물 시설 관리하는 분에게 할머님께서 간식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나 봐요. 집에서 떡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파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곰팡이요? 아니, 어머님이 그런 걸 왜 먹으라고 주셨을까?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먹다가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 떡이 완전 다 상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그런 걸 주셨는지 저희 입장에서야 알 길이 없으나 앞으로는 간식 같은 건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근무 중에 그런 걸 받아먹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서 그랬나 봐요. 버리는 거랑 드릴 거랑 헷갈리셨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 잘해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꼭 좀 말씀 전달 부탁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봄에 지금 하고 있는 자리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원래 하던 곳은 주택가 한가운데였는데 새로 옮긴 곳은 주변에 고등학교 2개, 중학교도 1개 있고 종합병원까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오며 가며 들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안 나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라서 상가의 빈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연락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곳에도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댁 근처란 겁니다. 시댁이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걸릴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가게에 방문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집 근처에 가게를 오픈했으니 심심하니까 찾아와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조금 불편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자꾸 오셔서 제 장사를 방해하고 본인이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여편네 환불해줬냐? 아, 네, 그냥 환불해줬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오늘 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어이구, 그걸 왜 환불을 해줘? 너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놈의 여편네들이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보니? 뭐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동네에서 장사 못하죠. 안 돼. 자꾸 그렇게 아줌마들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면 남는 것도 없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환불해주지 마라. 어떻게 그래요? 동네에서 하는 장사인데. 그 아줌마가 보기보다 마당발이라서 데려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그렇게 물러터지면 동네 진상들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 앞으로 그 여편네 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집에 있다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알겠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장사 초보도 아니고 10년 넘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 가게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어휴, 너가 이 동네를 알아? 나는 여기서 30년 넘게 산 토박이야. 겨우 장사 10년 했으면 뭘 안다고 세상 다 아는 척을 하고 그래?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다 도와줄 테니까 잠자코 있어. 어머님도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 나가서 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일은 너가 걱정 안 해줘도 알아서 똑부러지게 하고 있으니까 너네 가게 한두 시간 나가서 봐주는 것 정도는 어려울 것도 없어. 저는 정말 괜찮은데.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해준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이 동네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은 줄 아니? 진상들 걸을 사람 거르고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진상은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가장 진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사만 10년 넘게 했고 웬만한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 도움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무슨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게에 출근하시면 손님들한테 잔소리하고 특히 건물관리인이나 택배 아저씨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십니다. 제가 사장이지만 절대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택배 아저씨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택배를 놓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그걸 보시고는 바로 달려나가서 택배 아저씨를 부르더라고요. 이봐요. 택배를 가져왔으면 공손하게 주인한테 가져다 줘야지. 문 앞에 두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놀라서 손님 꽃다발 만들다 말고 뛰어나갔고 택배 아저씨한테 90도로 사과드리면서 겨우 상황 무마했어요. 진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한테 갑질입니까? 갑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택배 아저씨가 갑질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저런 건 초장의 버릇을 잘 들여놔야 한다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러다가 어머님 때문에 가게 말아먹을 것 같아서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여러 번이지만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화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얼마 전에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까 가게에 잠깐 나오셨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 근처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죠? 할머님께서 아까는 죄송했다며 저한테 음료수 사다 주면서 사과하고 가시던데 대체 어머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 그 할망구? 별거 아니야. 내가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다 주고 인사하러 올 거다. 네? 제가 저 할머니한테 음료수를 왜 얻어먹어요? 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저분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데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냐? 너네 가게에서 하루에 나오는 박스 쓰레기가 얼마나 많니? 그거 다 그 할망구가 가져가는데 생전 뭐 하나 가져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꼴을 못 봤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도리니? 그래서 어머님이 그 할머니한테 음료수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서 가져오라고 했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그럴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남의 가게에서 박스 가져다가 팔아서 돈 벌었으면 원래 그 정도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거야. 와, 진짜 놀부도 울고 가겠네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저희 가게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공짜 음료수 먹게 해줬더니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 저거 박스 가져가봤자 저 할머니가 하루에 얼마 버시는지 아세요? 그걸 그렇게 받아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손님들이 다들 어머님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고 어머님 안 계실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어이구, 지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떳떳하면 나를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어? 통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어머님 진짜 마지막 경고 드리는데 저희 가게 다시는 나오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했고 이젠 더 이상 말로 안 해요. 야, 나도 안 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장사라고 개뿔도 모르길래 알려주려고 나갔더니 은혜도 모르고 있네. 은혜 고모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가게 나와서 사람들 괴롭히시면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참고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인간 말종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장은 전데 왜 시어머니가 오만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건지.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런 성격인 줄 몰랐다며 놀랐고 저 역시도 시모의 본성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나니 어머님이 다시 가게로 출근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관리인 분들과도 오해 다 풀고 원만히 지내고 있고 택배 아저씨와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님이 했던 실수를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이번에 어머님 칠순기념으로 가족여행 가기로 한 거 있잖아. 내 눈치 볼 필요 없이 어머님, 아버님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 비용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되나? 안 그래도 엄마가 따뜻한 나라 가고 싶다 하셔서 동남아로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괌으로 갈까? 동남아보다는 괌이 낫잖아. 하와이는 아무래도 좀 비싸고. 괌 정도면 시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괌? 거기 엄청 비싸지 않나? 당연히 싼 건 아닌데 내 친구가 여행사 다니고 있잖아. 패키지 가격 좋은 걸로 한번 부탁해볼게. 어차피 우리는 주말이나 연휴 껴서 갈 것도 아니고 다들 휴가 쓰고 갈 거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비용도 내줘야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여행 경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시부모님 비용은 아주버님네랑 우리가 반반씩 내기로 했잖아. 그렇게 따지면 크게 부담은 아닐걸?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가서 쓰기 나름이지 뭐. 항공권이랑 숙소 그리고 나머지는 패키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서 쓰는 돈은 각자 알아서 가져오는 거지. 그런가? 괌 가자고 하면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긴 할 텐데. 근데 형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아주버님은 우리보다 형편도 좋잖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어머님 칠순 여행 경비 정도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다 부담하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알지, 당연히 그건 그렇긴 한데. 당신도 형수 성격 알잖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뒤집어 엎으니까. 형이 엄청 눈치 보면서 살더라. 어휴, 아주버님도 진짜 왜 그렇게 꽉 잡혀 사는지 몰라. 집도 우리 시댁에서 해줬고 돈도 혼자 다 벌어와서 먹여 살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사는 건지. 그러게나 말이야. 나도 우리 형이 결혼해서 그러고 살 줄은 몰랐지. 아무튼 관 가는 건 나도 괜찮긴 한데 일단 형한테도 한번 물어보긴 해야 돼. 형수가 별말 안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형님이 비싸서 못 가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 빼고 우리끼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가자. 나 지금까지 용돈에서 모아놓은 비상금 있거든? 한 300 정도 되니까 그 돈으로 시부모님 여행 경비로 써. 칠순인데 진짜 한번 해드리는 거 잘해드려야지. 너무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형한테 물어볼게. 뭐 진짜 형수가 가지 말라고 하겠어? 중학생 아이 키우며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올해로 저희 시어머니가 칠순이라 기념여행을 가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님 칠순 때는 해외여행이 다 금지되어 있었고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용돈 보내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어머님 칠순을 기념하며 그때 못 간 효도여행을 온 식구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세 식구 외에 아주버님네 식구들도 셋이 있어요. 그쪽이 장남이라 결혼할 때 받은 것도 많고 이래저래 힘들 때마다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사람이 무던하고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반대로 형님이 엄청 신경질적이에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아주버님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버님은 왜 그러고 사는지 답답했지만 본인이 기죽어서 꽉 잡혀 사니까 본인 팔자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괌으로 여행 가기로 한 건 형님이 허락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비즈니스로 끊어드리자. 어차피 평생에 한 번 해드리는 칠순 여행인데. 우리는 일반석으로 가고 시부모님은 비즈니스로 해. 비즈니스?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까 친구가 전화 왔는데 자기 여행사 패키지로 하니까 친구 권한으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시중 가격보다 싸게 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 안 그래도 아버님 작년에 척추 수술 받으셨잖아. 비즈니스로 누워서 가시라고 하자. 그러면 나야 고마운 일인데. 형님네랑 우리가 양쪽에서 60만 원씩만 더 내면 될 것 같더라. 매번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없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 있는 거 아니니까.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자. 근데 그것도 우리끼리 정하면 안 될 것 같아. 형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어차피 수백만 원 써서 가는 건데 60만 원만 더 쓰면 제대로 효도하는 거잖아. 만약에 형님이 싫다고 하면 그냥 내 돈으로 해. 나 그 정도 돈은 있어. 자꾸 당신은 왜 자기 돈을 쓰려고 해? 일단 기다려봐.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서 형도 생각이 있겠지. 작년에 아버님이 허리가 아프셔서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나서도 회복 과정에서 통증이 몇 번이나 재발해서 주사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연말부터 지금까지 다시 재발하진 않았고 병원에서 의사소견도 비행기 타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연세가 적지 않으니 두 분을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마침 여행사 근무하는 친구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시부모님의 항공권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60만 원이면 할만하다 싶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어도 시부모님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추가로 돈 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니, 동서, 진짜 무슨 생각이야? 네? 형님이 웬일이세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갑자기 여행지를 괌으로 바꾸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비즈니스? 동서 로또라도 됐어? 아니, 제 친구 덕분에 원래 동남아 가기로 했던 예산이랑 별 차이도 안 나잖아요. 해줄 수 있는 할인은 최대한 다 받은 거라서 그냥 따로 갈 때보다 훨씬 싸게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돈으로 괌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 다들 놀랄걸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굳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즈니스 태워야 할 이유라도 있어? 내가 알아보니까 4시간 정도만 타면 되는데. 형님, 저가 항공 타면 발도 제대로 못 뻗는 거 아시잖아요.
내 시간이 우리한테는 별 상관없을지 몰라도 아버님은 저번에 수술까지 하셔서 앉아있기 힘드실 거예요. 의자도 뒤로 맘대로 못 눕히는데 고문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행을 가시지 말아야지. 나는 살면서 비즈니스 타본 적도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그냥 가시라고 하자. 그럼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뭐?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돈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시부모님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그럼 동서 맘대로 해. 맘대로 하고 여행도 동서가 알아서 모시고 가. 우리는 그냥 안 갈래. 네, 알겠어요.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패키지라서 취소하려면 오늘까지 확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형님은 안 가시는 걸로 하고 우리 셋이랑 시부모님만 예약할게요. 안 가. 안 간다고. 그렇게 저희 돈으로 시부모님 항공권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여행 경비 전액을 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칠순기념 효도관광이라 저희가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께서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 고맙다며 당신이 끝까지 돈을 내겠다 고집하셨어요. 결국 5명 패키지 가격을 어머님께서 전부 결제하셨고 심지어 저희 세 식구 항공권까지 비즈니스로 다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둘만 좋은 자리 앉아서 가겠냐고 기왕 가는 거 돈 걱정하지 말라셨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형님이 배가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안 간다고 해놓은 말이 있어서 자존심 세우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 형님네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거 하나 해드리기 싫어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이따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잠깐 들를 수 있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가 손님이 너무 없다. 왜? 빵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오후에 손님이 몰려올 줄 알고 평소처럼 만들었는데 비가 안 그치니까 길바닥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샌드위치 및 생크림 들어간 빵 같은 건 오늘 지나면 팔 수도 없거든. 당신이 가져다가 어머님 댁에 좀 가져다 드려. 그 정도야? 그럼 공짜로 가져가긴 좀 그러니까 내가 내 용돈으로 계산할게. 어차피 당신 돈이 다 내 돈인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문 닫을 때까지 못 팔면 그냥 폐기해야 하니까 당신이 좀 가져가. 어머님 빵 좋아하시잖아. 에이, 그래도 파는 상품인데 공짜로 막 주면 돼? 돈 주고 사 먹어 버릇해야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식구들한테 어떻게 맨날 돈을 다 받아? 이번에는 다 못 팔고 남는 거니까 그냥 드려도 돼. 어차피 집에 가져다 놔봐야 당신이나 나나 빵은 질려서 안 먹잖아. 남아서 버리느니 누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낫지. 알겠어. 다음에 엄마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라 해야겠다. 너무 많이 챙겨주지 말고 적당히 싸줘. 이따 퇴근하고 갈게. 알겠어, 이따 봐. 나도 슬슬 마감 준비해야겠다. 저는 혼자 1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작년에 결혼을 했고 성격이나 대화가 잘 통하는 남편이라서 지금까지 크게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었네요. 예전 학창시절부터 저는 정말 빵을 좋아했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2년제 전문대 제과제빵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배우는 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그 후에 1년을 해외로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 이후 전국에서 유명한 큰 빵집에서 일도 해봤고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서 살기 위해 젊은 나이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14평의 작은 가게지만 매장에서 파는 빵들은 물론이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럽 느낌이 물씬 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평이 좋았어요.
가게를 오픈한 지 아직 만으로 2년이 되진 않았는데 벌써 단골 손님들도 꽤 많이 생겼고 하루에 만드는 빵은 대부분 그날 전부 소진이 되는 편입니다. 팔 물건도 부족하다 보니 시댁이 가까이 살고 있지만 직접 빵을 나눠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시부모님도 제가 만든 빵이 입에 맞고 맛있다고는 하시지만 일부러 가게까지 찾아와서 사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 볼 때마다 맛있더라. 다음에 한번 맛 좀 보자 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길래 언제 한번 비가 와서 장사가 쫄딱 망한 날 남은 빵을 싸서 남편에게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게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여보, 혹시 당신 가게에 단팥크림빵이랑 단호박 스콘 남은 거 있어? 남았으면 한 개씩만 빼놔줄래? 내가 이따 퇴근하고 가게 들러서 사갈게. 아, 맞다. 앙버터랑 치즈 들어간 길쭉한 빵도 좀 부탁해. 어쩌지. 다른 건 다 팔렸고 앙버터 2개 남았다. 이거라도 미리 빼놓을까? 그래, 내가 일찍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럼 앙버터라도 좀 빼놔줄래? 알겠어. 당신이 빵을 다 찾고 별일이네. 누구 가져다 주려고? 아니, 저번에 당신 가게에서 남은 빵 엄마한테 가져다 줬잖아. 근데 그때 먹은 게 맛있었는지 또 드시고 싶은가 봐. 다른 건 없다고 하니까 앙버터라도 사가야지 뭐. 어머님 드리려고? 그럼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어머님 드리는 건데 돈을 어떻게 받아? 아니야, 파는 물건은 공짜로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 지난번에는 안 가져가면 폐기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지만 이번 경우에는 내가 계산하고 가져가는 게 맞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드리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빵 만들려고 아침 일찍부터 반죽하고 하루 종일 서서 고생하잖아. 그걸 어떻게 내가 공짜로 가져가냐? 아무튼 이따 들를 테니까 팔리지 않게 미리 빼놔줘. 부탁 좀 할게. 알겠어. 다음에 혹시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줘. 양을 좀 더 만들던지 오전에 미리 빼놓으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남는 거 있으면 내가 사서 가져다 드릴게. 저는 남편이 계산하겠다고 카드를 내밀 때마다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해서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면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든지 먹고 싶다고 하면 빵 몇 개 챙겨드리는 건 일도 아닌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까 싶었죠. 어차피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 돈이나 남편 돈이나 결국엔 같은 돈인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맞고 제가 틀렸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쁘니? 손님 없을 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지금은 괜찮아요. 손님 좀 없는 시간이라서. 전화통화는 힘들어도 카톡 보내시면 일하다가 보는 대로 답장할게요. 저번에 너네 가게에서 가져온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 처음엔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재주가 좋은 줄은 몰랐지.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빵이 맛은 있는데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엔 좀 그렇더라고. 소보루빵 같은 건 없니? 나는 단팥빵에 크림 들어간 건 별로더라. 찹쌀 도너츠 같은 것도 좀 해봐. 아, 그러셨어요? 다음에 신메뉴 추가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말인데 맨날 감질나게 조금씩 먹으니까 아쉽더라고. 다음엔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되니? 우리 아파트 사는 아줌마들하고도 나눠 먹게. 너네 가게 홍보도 되고 좋잖아. 아,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도 제가 만드는 것보다 팔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이 더 많아지면 혼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많이는 좀 그렇고 어머님 드실 만큼은 제가 종종 남겨놨다가 드릴게요. 그거 좀 더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어차피 가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줌마들이라고 해봤자 자주 보는 사람 6명이거든.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빵이랑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한 10개만 보내줘.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조금 더 만들어 보긴 할게요. 근데 하루에 팔리는 양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아니, 맨날 팔다 남는 거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더 만들어서 주면 될 거 아니냐? 너 이번에도 또 돈 받을 생각이야? 네? 아니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면 그냥 드려야죠. 근데 지금까지 왜 맨날 돈 받고 그러니?
내 아들이 맨날 찔끔찔끔 가져오길래 너는 왜 그렇게 손이 작냐고 했더니 자기도 퇴근하고 남은 거 사오느라 그렇다고 하더라. 너 부부 사이에도 돈 다 받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변명하지 마. 너 진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내가 좀 먹는 게 아까워? 남들은 자식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하면 집 냉장고가 가득 찰 정도로 맨날 뭘 가져다 준다 하는데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너가 미리 알아서 챙겨주면 어디뒀나? 아니요, 어머님. 제가 미리 챙겨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밀가루 하나, 버터 하나부터 전부 최고급 비싼 재료 쓰면서 만드는데 어머님한테 맛보라고 가져다 드려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아니, 드려도 제가 드리고 싶을 때 제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허이고, 누가 보면 엄청 대단한 일하는 줄 알겠다. 빵 쪼가리나 쪼물락거리는 주제에 유세 떨지 마라. 이쁘다, 잘한다 해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건방을 떨어. 제가 건방 떤 적 없고요. 어머님도 그냥 앞으로 빵이 먹고 싶으면 가게 와서 돈 주고 사서 드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대단한 일하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 달라고 부탁하시지도 말고요. 참나 요즘 애들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괜히 한번 챙겨드렸다가 평생 빈대붙을 기세였어요. 매번 내가 그냥 가져가라 해도 남편이 부득부득 카드로 계산을 했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공짜로 주면 그게 진짜 공짜인 줄 알고 더 내놓으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뒤로 다신 연락 한 통 없네요. 아마도 저를 평생 안 보고 사실 기세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내일 동현이 병원 가야 하는 날인 거 알지? 나는 내일 야근이고 회사 사정 때문에 절대 못 빼니까 당신이 반차 쓰고 동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와. 아, 그거 꼭 가야 돼? 이제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닌데 그만 좀 하자. 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꼬박꼬박 치료받아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거야. 나는 20살까지는 책임지고 해주고 싶어. 남자가 키 좀 작으면 어때? 다른 능력을 더 키우면 되는데. 여보, 당신은 키 작아서 불편한 점 없었어? 동현이 내년이면 고3 올라가는데 이제 겨우 166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아직도 반에서 가장 작을걸? 나도 평생 2kg 살았지만 무시당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동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여기서 못 그만둬. 아니, 그럼 부모가 작은데 어쩌라는 거야? 작게 태어났으면 작은 키에 만족하고 사는 법도 배워야지. 그렇게 돈 쓰고 시간 들인다고 해서 걔가 180이 넘기라도 할 것 같아? 누가 180까지 커달래? 난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꾸준하게 치료받고 노력하면 170까지는 가능하다잖아. 그 정도는 되어야 나중에 동현이가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 안 당하고 살지. 아까부터 자꾸 누가 무시를 한다고 그래? 자기 할 일만 똑부러지게 하면 된다니까? 나봐,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당신은 그만큼 악바리처럼 살았잖아. 옛날에는 사람들 평균 키도 지금보다 작았으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무시 안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보, 세상은 돈이 전부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동현이한테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차, 결혼할 때 좋은 집 사주면 된다니까? 쓸데없이 병원비로 쓰는 돈만 다 모았어도 외제차 한 대 값은 되겠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다행히 당신 닮아서 동현이가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는 우리 둘 다 작으니까 말해서 뭐해.
돈은 나중에 동현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만 키는 지금 못 크면 평생 못 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니까? 166이면 이제 나보다 크잖아.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으니까 이 정도라도 큰 거야. 안 그랬으면 당신보다 작았을지도 모른다고. 요즘은 키도 스펙이고 일단 동현이가 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놈도 참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마음이 약한 건지. 아무튼 당신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20살까지는 계속할 거야. 돈 아까우면 그냥 이제 내 돈으로 할게. 누가 돈이 아까워서 이래? 너무 키에 연연하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내일 동현이 데리고 갔다 와. 저희 부부는 둘 다 키가 작습니다. 저는 153cm이고 남편은 163cm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부부 결혼할 20년 전에도 너무 작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한다고 친정부모님이 반대하실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보통 집안의 결혼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지만 저는 신혼 때부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두 사람만 너무 작아서 마치 어린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여자라서 키가 작아도 크게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남편은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무시당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워낙 독불장군 성격이고 능력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는 것도 그렇고 학창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크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가장 작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현재도 많이 작은 편이에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키가 큰다는 약도 먹이고 주사치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네요. 남편과 제 한 달 수입이 1,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문에 아들이 평생 작은 키로 살아야 하는 거고 너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감내하고 살라고 내버려두는 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치료 이후로 아들 키가 많이 큰 것도 사실이고 꾸준하게 20살까지 계속 치료받으면 170이 넘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가끔은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여보, 오늘 병원 안 갔어? 동현이한테 방금 연락 왔는데 당신이 데리러 안 왔다면서? 나도 바빠. 정 키 크는 치료 계속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 그래도 그렇지. 병원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동현이 그냥 혼자서 집에 갔잖아. 키 크고 싱거운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멀쩡한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럼 그냥 이대로 두라고? 우리 아들 170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 그래. 그게 훨씬 본인 인생에 도움될 거야. 과연 동현이 생각도 그럴까? 당신은 동현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관심도 없지? 걔도 지금은 내가 좀 서운할지 몰라도 나중엔 결국 아빠 말이 맞았구나 할 거야. 그래,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보자. 동현아, 엄마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너 키 크는 치료 그만 받고 싶어? 그냥 그 시간에 공부나 할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잖아. 야, 사내 자식이 키가 좀 작아도 다른 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돋보일 수 있어? 연예인들도 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드래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아빠만 할걸? 그건 연예인들 이야기고 내가 연예인 할 건 아니잖아.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지. 학생이 힘들 일이 뭐가 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 너희 아빠도 알 건 알아야지. 옛날에 아빠가 학교에 온 적 있었잖아. 친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가족은 두더지 가족이래. 두더지 가족? 그게 뭔데? 두더지처럼 다들 땅에 붙어 다닌대. 아빠가 난쟁이 똥자루니까 자식도 똑같이 난쟁이 똥자루라고 하잖아. 요즘 외모도 스펙이야.
당신 학교 다니던 시절처럼 책상에서 머리만 쳐박고 공부하던 때가 아니라고. 내일 병원 예약 다시 해놨어. 동현이는 엄마랑 가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 나 다른 건 몰라도 키는 정말 170 넘고 싶어. 차라리 학원 안 보내줘도 공부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키 크는 치료는 끝까지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두더지 가족이라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아이 데리고 병원 갈 때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특별 주문했다면서 키 크는 한약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한평생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고 살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집착을 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들 키만 크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최소 170cm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남들처럼 대학 다니며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크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